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요즘 일본 주식시장이 매우 좋다. 얼마 전에 뭐 사상 최고가 뭐 이런 네. 것도 하고 분위기 좋은데 음. 우리 주변에 보니까 일본 증시 덕후가 있다. 예. 아, 참 보니까 잘 좌병- 아는 사람이다. 좌병수 우학주라는 말이 있어요. 좌병수 우학주. 네. 언더스탠딩에 출연해서 어. 그냥 종목을 찍어주는 두 분인데, 네. 야 이분들은 음. 진짜. 네. 그래서 이분의 주특기인 일본 증시 좀 물어보려고 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좌병수 우학주의 서병수 서병수 애널리스트. 애널리스트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야, 원래 일본 증시 좋아하십니까? 일본 주식 투자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미국 주식하고 일본 주식 둘 다 투자하고 있고요. 네, 비율이 비중은 뭐가 아직까지는 자산 비중으로 하면은 7대 3 정도 돼요. 미국이 예, 많고 미국이 7이고 어. 예, 일본이 3. 예. 한국은 국장은 빵. 안 한다. 저는 이제 국내 주식은 제 직업상 안 하려고 합니다. 직업이 어떤데? 이제 이게 뭐 국내 주식 운영을 하는 업과 연관이 되니까 이해상충이나 이런 게 있어서 예. 직업으로는 국내 주식만 하시고 예. 본인 자산은 미국, 일본으로 나눴고. 뭐 아직까지 예. 네, 몰라요. 알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는 국내 예. 주식 운용력들이 이제 국내 주식을 하면은 이게 여러 가지 허들이 좀 있어서 법으로 자꾸 막으니까. 네, 또 알겠습니다. 네, 일본 그래서 증시. 네,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요거 가져온 거는 아마 한 2, 3주 전쯤에 일본 증시 신고가 쳤다고 하면서 네. 관련 컨텐츠들 많이 좀 나왔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일본 증시 신고가 쳤어. 그리고 뭐 수급이 좋아. 뭐 어쩌고 좋아. 이런 얘기는 많이 하고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근데 뭐 사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은 네. 이게 미국 주식은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뭐 네. 매그니티스부터 전 세븐이니 일본 증시하면 아식스밖에 생각. 예, 아식스. 아식스도 좋은 아식스가 그렇게 회사입니다. 좋다고. 예, 근데 이제 한국 주식도 조방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예. 도대체 일본 증시 신고가 치는 동안 뭔 종목이 간 거야? 아.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이제 분류를 하면서 하고 예. 그러면 이 종목들이 과연 앞으로도 가나? 이제 저는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고가 치고 가는 종목을 더 사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제가 언급드린 종목들이 사실 보시면 많이 올랐어요. 되게 많이 오르긴 했는데 만약에 일본 증시가 여기서 더 간다고 하면은 지금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들이 주도주 있고 이 부류에서도 계속 갈 거다. 우리 예를 들어서 5년 전, 6년 전에 뭐 AI 관련되는 종목들이 계속 포털 가던 애들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내에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는데 예. 일본에서는 도대체 어떤 종목들이 주도를 하거나 메이저고 예. 걔들이 중심인가? 그것도 이제 자잘한 종목들 말고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100위권 이내 종목들 중에서 최근에 수익률이 좋았던 것들을 이제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서 그런 종목들을 제시하면은 이제 앞으로 보실 때 요런 류의 종목들 혹은 이제 다른 종목들을 찾더라도 거기서 좀 확장할 수 있어서 그런 종목들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주로 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하나씩 배워보죠. 예. 네. 한번 화면 좀 하나 띄워주시고요. 왜 이제 저 때가 일본 증시 며칠 전에 이제 신고가 쳤을 때입니다. 예. 저거고 저게 이제 일본 증시 장인데 이제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 이 사진이 되게 인상적인 게 여기 계시는 분 뚱하시잖아요. 약간 일본에서는 아직까지 주식 투자하는 것과 관련돼서 일반인들의 흥분 정도가 아직 덜합니다. 왜요? 이게 인식이 아직 덜해요. 그러니까 주식을 한다는 개념 자체가 아주 젊은 분들을 제외하고는 좀 드물어요. 그 얘기도 나중에 시간 되면 좀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갈 길이 좀 더 심리적으로 그런 측면에서도 갈 길이 멀다고 봅니다. 백주 허들이 있다고. 뭐 그렇긴 백주씩만 한데요. 살 수 있죠. 예, 100주 단위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일본 주식을 저는 한 7, 8년 해왔거든요. 예. 최근에 해봤는데 주식 분할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 그럼으로써 허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이 최근 몇 년간 주요 기업들이 주식 분할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도 틀 안에서도 노력은 많이 하는데 뭐 그거는 오늘 내용은 아니니까 일단 빨리 가시죠. 예. 일단 뭐 일본 주식 많이 갔다 하니까 한번 차트로 좀 보죠. 요거 월봉 차트거든요. 와우. 예, 월봉 차트로 보시면은 요게 이제 2012년부터 니케이 지수가 있고 토픽스 지수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니케이 225를 많이 얘기하는데 저도 이제 보니까 토픽스를 좀 더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니케이 225는 우리 다우 지수가
같은 경우 개별 종목들의 주가 가지고 가중 평균 하잖아요. 예. 니케이 225도 그런 방식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토픽스는 그야말로 시가총액 비중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좀 더 상황을 잘 보여주는데 이 주식이나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1년 반쯤 그 전 정권 때 이제 한창 밸류업 얘기했을 때 이때쯤 일본 증시 신고가 치면서 역사적 신고가 치면서 한창 얘기했다가 이제 잠잠해졌죠. 예. 한 1년 6개월 동안 우리들 아무도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그러는 동안에 이렇게 중간중간 뭐 엔캐리 트레이드니 뭐 이런 얘기하면서 중간중간 조정이 있었지만 다시 갔다. 고점을 돌파해서 월봉을 갖고 여기가 이제 시가총액 기준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는 차트는 잘 모르지만 차트를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하고 1년 6, 7개월 조정받은 다음에 완전히 고점을 제낀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서 또 다시 한 요런 정도의 스케일이 시작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이제 최근 좀 상황을 놓고 보면 이때 신고가를 한번 돌파를 한 이후로 생각보다 조정이 아주 단기적으로는 세게 나왔어요. 뭐 이런 것들 크게 있었죠. 예. 중간에 뭐 일본 정부가 어쩌니 엔캐리가 어쩌니 했죠. 하지만 큰 흐름에서 놓고 보면은 엄청 많이 올랐음에도 1년 6, 7개월 동안 가격 조정을 거친 다음에 올해 상반기부터 빠른 속도로 해서 박스권을 돌파하고 가는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니케이 220보다 시가총액 가중 비중을 놓고 보면은 오히려 먼저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쉽게 봐서는 안 된다. 크게 가는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일본 얘기할 때, 예. 일본은 도대체 비싼 거야, 싼 거야? 이 얘기를 할 때, 이제 국가별 비중 제가 데이터가 크진 않은데 MSCI 인덱스 지수라는 게 있어요. 예. 거기 이제 국가별 비중을 이렇게 하는 거라 국가 PER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코스피 PER이나 요건 다른데 얘네들이 이제 일본, 미국 대표 이렇게 했는데 대략 그래도 짐작을 해서 보실 수 있으면 일본은 지금 한 PER 기준으로 15.9배 정도 해요. 예. 그러면은 미국의 한 23배, 선진국의 20배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고 예. 이머징이나 한국보다는 좀 좋습니다. 근데 이 일본 PER이 조금 올라온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지수는 되게 많이 올랐는데 선진국이나 이머징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일본의 PER은 선진국 내지는 미국에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낮다.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죠.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저는 바텀업 방식으로 보는데 개별 기업들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은 기업들의 경쟁력이 글로벌 경쟁력 수준을 회복을 했고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에 굉장히 부합하고 있고 그러면서 주주 환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강하게 함으로써 미국 수준의 버금가는 회사와 문화가 갖춰져 있음에도 아직도 싸다라는 게 이제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야, 그러면은 이제 한국이 매우 눈에 띄는군요. 저 예. 와중에. 이제 우리도 만약에 같이 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케이스를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러면 일단은 제가 이걸 언급드린 게 일본 증시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뭐야 이걸 사람들이 이렇게 직관적으로 확 알지는 못하세요. 뭘까? 토요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도요타가 하는 거고. 토요타. 그리고 또 이제 일본 얘기하면 뭐 무라타도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예. 있고, 뭐 일본의 제조나 막 IT 강한 전자회사들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이름은 많이 다들 들은 일본 기업이 많은데 예. 그 각각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는 생각을 못 그쵸. 해봤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시가총액 그 금액보다는 그 8월 말자 기준으로 일본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모였고 걔네들이 최근 수익률이 어떤지를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네. 여기 한번 보시면 좀 표가 많긴 한데 제가 이제 이해를 하기 쉽게 와. 요 색깔을 음영을 칠한 건 뭐냐면은 동기간 동안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동안 니케이 225 지수보다도 수익률이 컸던 애들. 아.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눈에 보이시죠? 잘 안에. 그리고 요 빨간색을 칠한 거는 요 1개월 기간 30 종목 중에서 수익률 상위 20% 안에 드는 매우 애들. 잘하는 애들. 예, 그리고 이 파란색을 칠한 거는 동기간 동안에 수익률 하위 20%인 애들. 이런 거를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딱 보면 제가 이제 보기 편하시게 빨간색 칠한 놈들은 대체적으로 이 시가총액 30위권 종목 중에서도 수익률 와. 좋은 놈들. 그러네요. 예, 그리고 파란색 칠한 놈들은 시가총액은 크지만 상대적으로 수익률 좀 떨어지는 애들. 예, 루저들 예. 애들 부른 겁니다. 근데 예. 이제 일본의 시가총액 1위는 도요타예요. 그래서 맨날 도요타 차트만 보면서 일본 증시 왜 이래? 뭐 이렇게 보시면은 안 된다는 게
도요타는 일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도 최근 1개월만 반짝 좋았지 루저 중에 루저입니다. 예, 이런 주식 들고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 주도주를 사셔야지 루저 예. 주식을 사면 안 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유니클로 많이 하니까 유니클로 일본 대표하는 의류회사 시가총액 좋아. 예, 의류회사 중에 시가총액 1위지만 이거 사셨으면 망한 거예요. 아하. 키엔스라는 종목 뭐 공장 설비 관련된 건데 여기도 안 좋고요. 리크루트도 안 좋고 그리고 제약회사들도 지금 다 안 좋고요. 통신회사들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시네츠 화학 이 화학회사 여기도 우리가 요즘에 우리나라 화학업계 되게 안 좋아서 예. 일본 화학업계들이 고부가 가치를 되게 많이 했다고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시네츠거든요. 예. 하지만 걔네도 별로 재미없었어요. 혼다차도 안 좋았습니다. 제약회사 안 좋고요. 그럼 뭐가 좋았냐라고 빨간색을 뭐가 좋은 거예요? 예, 쫙 봤을 때 일단 좀 아실 것 중에 하나가 미쓰비시 UFC 파이낸셜 그리고 미주오 파이낸셜 스미토모 미쓰비시 파이낸셜 이게 뭐냐면 일본의 3대 은행입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을 중심으로 한 파이낸셜 애들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의 수익률이 일단 좋았고요. 소니 좋았고 소프트뱅크 좋았고 그리고 종합상사 좋았고 뭔진 모르겠지만 중공업이라고 하는 애 좋았고요. 그리고 여기도 상사고요. 그리고 어드밴테스트 여기가 반도체 장비 이런 게 있고 은행.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아니 뭐 은행. 예, 일반적으로. 일본은 왜 이렇게 은행들이 이렇게 좋아?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시총 상위에 배치돼 있고 얘네들이 좋았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승자와 패자로 제가 딱 아까 30위권 애들 중에 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KB금융지주나 신한금융지주 같은 일본의 3대 금융지주예요. 예. 자, 금융지주 그리고 이거 우체국은행입니다. 은행 좋았음. 소프트뱅크 좋았음. 반도체 장비 어드밴테스트 좋았음. 미쓰비시 전기 후지츠 좋았음. 여기는 대충 AI스럽고 여기는 은행스럽고 여기 전기 요쪽은 또 AI, IT 뭐 전환 이런 느낌인 것도 있고 요 방산 있고 종합상사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1번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자동차 개떡이고요. 역시 자동차 안 좋고요. 요거 의류 안 좋고요. 그리고 제약회사들 안 좋고요. 통신회사 안 좋고요. 화학회사 안 좋고 반도체 장비인데 한국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일본 반도체 장비 시가총액 1위인 도쿄일렉트릭도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그러면 차이가 뭐냐라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좀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승하는 애들 저희는 루저들을 볼 필요는 없으니까 예. 위너들 위주로 봐서 위너들 중에서 시가총액 그 시총 100위권 왜냐하면 시총 100위권 밑에 있는 것들은 뭐 자잘한 거니까 우리가 그런 거 볼 필요 없잖아요. 예. 대형주들 중에서 시총 100위권 종목들 중에서 수익률이 좋았던 것들을 제가 5개의 카테고리를 뽑아서 예. 걔들의 종목들과 수익률을 하나하나씩 열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릴 상승 테마, 일본 상승 테마 중에 하나가 은행과 보험을 중심으로 한 금융주들이에요. 왜 올라요?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미주오 파이낸셜 은행이라는 거 여기 나온 건 전부 다 월봉 차트예요. 네. 이건 월봉 차트 일본의 3대 은행들이에요. 3대 은행들이 최근 1개월간 대충 10%, 최근 1년간 50, 60% 수익이 났고요. 요거는 일본을 대표하는 3대 보험회사들입니다. 얘네들도 시가총액 다 50위권 이내에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1등인 도쿄해상도 대략 17%고 솜포홀딩스라는 애도 거의 1년에 40% 수익이 났어요. 예.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 은행 보험주들이 핫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올랐어? 라는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작년에 은행주들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밸류업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당 많이 하고 그리고 배당 많이 주주 하니까. 환원 많이 하고 그런데 배당 많이 하고 주주 환원 많이 한다고 해서 돈 못 버는 애들이 예. 배당만 많이 준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회사의 체질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럼 회사의 체질이 개선이 되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비효율적 자산을 정리를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안 좋은 사업 부분은 다 정리하고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을 은행 보험이 정부 정책에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했고 심지어는 얘네들이 주도를 해서 정부 정책을 만든 측면도 있어요. 정부가 구조조정하고 비율 자산을 처분해라. 하는 것들을 오히려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나간 겁니다. 밸류업을 하라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전부터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의 효과가 더 파괴적이었고 그리고 일본의 은행 보험들은
과거에 아주 나쁜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우리는 재벌을 오너 일가들이 장악을 하잖아요. 예. 미국은 미 군정이 장악해서 오너 일가들을 다 없앴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에 남아있던 재벌 그 계열사들이 서로 상대방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인은 없어졌지만 일가는 없어졌지만 기업과 기업이 서로 지분을 서로 보유를 하면서 재벌 일가들의 형태가 유지가 돼요. 예.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계열 은행이나 보험이 있었습니다. 아, 계열 은행 통해서 예, 지분 사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생명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 삼성물산 가져가는 그런 느낌으로 예. 서로 겠고, 그래서 일본의 주요 은행들은 아까 미쓰이 스미토모, 미쓰비시 하는 거 보듯이 다 재벌 계열들이 나중에 이제 어려워서 인수합병했는데 걔네들이 그룹의 계열사 주식을 왕창 들고 있었거든요. 일본은 금산 분리 안 했어요? 그런 형태들이 개인이라는 형태가 없는 거죠. 거기는 이제 다 분리가 그러니까 금산분리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뭐 특정 일가가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조업체도 갖고 있으면서 은행도 갖고 있으면서 뭐 예, 근데 은행이- 계열 회사 주식들을 은행, 증권, 보험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들을 대대적으로 매각을 합니다. ROE를 개선시키고 비효율 자산을 정리하기 위해서. 언제쯤 있었던 그게 한 10년 전부터 계속 그런 짓을 해왔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 다 팔아가지고 배당하거나 주주환원하면 삼성생명 주가가 폭등을 하겠죠. 예. 최근에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되잖아요. 아. 그런 일들이 10여 년 이상 꾸준히 진행이 되었고 지금도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 보유주라는 게 뭐냐면은 사업의 이해관계나 연관관계를 통해서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KCC 같은 데들이 조선회사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선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일본에서는 5년에서 10년간 대대적으로 정리되는 과정들이 자발적으로도 많이 일어났는데 특히 은행과 보험이 그런 게 강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주주환원하고 ROE를 개선하고 PBR을 높이는 데 앞장선 거예요. 거기에 이제 최근에 주가가 급등한 것 중에 하나는 일본은 지금 금리가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상승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은행의 이미 올라가는 그렇죠. 그러면은 이미 바닥에서 자산 효율화가 돼 있는데 금리 상승을 하면 그 스프레드로 인해서 이익이 증가하잖아요. 그렇겠네. 그러니까 개선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일본이 GDP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요.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일본의 자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부동산 땅값들이 다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대출하는 기업들의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럼 부실은 발생하지 않고 대출은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예대 마진은 커지고 있고, 자산은 효율화돼 있고, 비효율 자산들은 다 해서 ROE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주가가 안 오르면 이상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네.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해외 진출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 그게 심지어 무슨 어디 조그만 나라가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을 포함을 한 주요 선진국 지역에 진출을 굉장히 많이 함으로써 예. 이 기업들에 대한 가치를 다시 재평가해야 된다는 논의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의 사례들을 간단히 몇 개 드리면, 일단 아까 보험회사 중에 제가 주가 많이 상승했던 솜포홀딩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5월 27일 얼마 전에 미국의 보험사 아스펜이라고 하는 애를 5천억 엔에 인수한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미국의 메이저 보험사를 우리나라 삼성화재가 대규모로 인수했다는 얘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이거 전에 아까 도쿄 해상의 업계 1위인데 얘는 이미 2015년에 미국 HCC라고 하는 일본 업계 최대의 보험회사 M&A를 9,414억 엔, 거의 1억 엔 가까이에 인수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금융 지주 회사들도 해외 진출을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해외 사업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럼요. 예, 그런데 특히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 중심으로 이렇게 커간 것들이 과연 얘들이 밸류에이션을 낮게 받아야 돼? 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는 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일본 은행하고 보험사들이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합니다. 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암호화폐나 디지털 자산을 하긴 하지만 메인 기준 은행, 증권, 보험 같은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이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진 않잖아요. 예. 여기 이제 자료에는 없지만 어저께인가 기사 나온 것 중에 일본 우정은행, 그러니까 우체국 은행이 다 내년부터인가 디지털 자산을 도입한가
한다는 그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메이저 은행들도 이런 걸 하는데 여기 이제 나오는 SBI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한국에선 잘 모르실 텐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SBI 저축은행이 저축은행 이쪽이거든요. 있죠. 예. 예. 근데 여기가 일본에서는 은행, 증권, 보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일본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라든가 암호화폐 사업도 되게 크게 해요. 그래서 이미 전체 매출의 8% 이상이 그 암호화폐 사업에서 나오는데 이 회사의 거래소에서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일본에서 최초로 유통을 시킨 데가 얘네입니다. 서클 얘네가 일본 정책 당국 승낙 받아가지고 통과시켰고 그리고 이 회사가 리플이라고 하는 회사의 또 주요 주주 중에 하나거든요. 리플이라는 데가 USDC를 만든 리플 USDC도 두 번째로 출시하기로 했던 게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일본이 이런 거 되게 원래 느린데. 상당히 강합니다. 아, 고정관념입니다. 은행 이름이 뭐라고요? SBI 홀딩스라고 합니다. SBI 홀딩스. 뒤에서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가 얼마나 올랐는지. 우리나라에도 저축은행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SBI 그 저축은행 SBI 저축은행이 그 홀딩스 밑에 있는 자회사 중에 하나예요. 아. 그리고 참고로 SBI 지금 저축은행은 매각했습니다. 교보생명에 매각했어요. 그리고 교보생명 지분을 받아왔어요. 아. 예, 뭐 그거는 이제 너무 내용이 기니까. 그리고 예. 예. 일본에는 인터넷 은행이 있어요. 우리도 인터넷 은행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인터넷 은행이 우리는 되게 몇 개로 제한적이잖아요. 예. 여기는 되게 경쟁이 치열합니다. 10여 개 이상의 인터넷 은행이 있고요. 그 인터넷 은행들이 최근에 예금 잔고를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고 그리고 얘네들의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게 이 자료입니다. 그리고 여기 업계 1위가 라쿠텐 은행이고 2위가 SBI 계열의 스미신 SBI 인터넷 은행인데 이런 애들이 최근에 이렇게 실적이 좋아졌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이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SBI 홀딩스 얘들 시가총액 100위권 이내에 있는 종목인데 월봉 차트로 놓고 봤을 때의 1년 수익률 96%, 1개월 수익률 25.97%고요. 최근 2개월, 3개월간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 라쿠텐 은행은 시총이 좀 작아서 100위권 미칩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표시하는 것 중에 이런 색깔이 표시되어 있는 건 100위권에서 200위권 사이에 있는 일본 시가총액이에요. 왜냐하면 메이저를 주로 달리는데 인터넷 은행 중에서는 얘가 제일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를 가졌는데 얘도 지금 1년 수익률이 153.7%, 72%, 1개월 수익률이 21.29%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본의 단순히 금리 인상의 효과나 상위 업체들만이 아니라 이런 금융산업의 변화들이 크게 일본 금융주들을 웃고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승 테마로 말씀드리면 둘 중에는 뭘 살까요? 라쿠텐이지 라쿠텐. 저는 SBI 홀딩스를 가장 많이 가지고 라쿠텐은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이라는 이유로만 올린 거고. 다양한 뭐 예. 산업들은 SBI가 예, 뭐 그거는 좀 아, SBI 예. 홀딩스는 사업이 좀 복잡해서 길게 설명드리긴 그런데 뭐 어쨌건 저는 가장 좋아하는 일본의 한국으로 금융주. 치면 카카오 같은 거네요. 카카오뱅크도 있고 거기에 그 암호화폐 거래소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은행, 증권, 보험을 같이 가지고 있고요. SBI가 예, SBI 홀딩스는 은행, 증권, 보험이 다 있고 예. 은행 중에서도 굉장히 큰 은행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은행을 중심으로 지방 은행들을 통합하는 작업들도 하고 있고 증권 쪽에서도 굉장히 강한 회사입니다. 네, 이제 근데 카카오랑 토스를 아니 합쳐놨구나. 그 아까 전 시가총액으로는 미쓰비시 파이낸셜이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금융주 중에서는. 예. 거기보다 SBI 홀딩스가 더 좋은 이유는 말씀하셨던 사업적 대로 매력이 조금 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코인 뭐 아니, 그런 코인만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걔네에 하는 은행, 증권, 보험 사업이 굉장히 일본의 금융산업 혁신을 주도하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진이 예, 훌륭하다. 예, 훌륭하다기보다는 그 소프트뱅크 뭐 계열에서 다이나믹하다는 나온 거지.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사업 마인드가 약간 소프트뱅크가 일본 기업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예. SBI 홀딩스가 일본의 금융산업의 변화를 되게 주도를 하고 있어요. 예, 그거는 그런 되게 느낌이구나. 긴 내용이라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짜리 내용이라 예. 오늘은 제가 생략을 하고요. 어쨌건 일본에서는 이런 우리가 일본의 고루한 금융산업을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이런 큰 변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강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일본에서 주목하는 거는 당연히 전 세계 글로벌 핵심 테마 AI죠. 소프트뱅크. 예, 그래서 일본의 AI 관련되는 종목들 중에 이제 시총 상위 100위권 이내의 종목들. 저것도 은행이네. 뱅크.
소프트뱅크 그룹은 은행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름이 그러다. 예, 이름만 그런 거죠. 농담입니다. 여기는 저 아닙니다. 뱅크인데 은행이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일단 참고로 AI 관련돼서 시가총액 100위권 이내에 있는 종목 중에 제가 핵심적인 종목으로 소프트뱅크 그룹, 어드밴테스트, NEC 세 종목을 뽑았고요. 이 종목들은 지금 1개월 수익률 40%, 12%, 11%, 1년 수익률 99%, 82%, 82%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소프트뱅크는 그룹은 아까도 봤죠. 시가총액 5위권 이내의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1년에 90%, 100%씩 주가가 오르니까 지수가 안 오르면 이상한 거죠. 근데 얘네들의 특징이 뭔지 곧 설명드릴 거고요. 참고로 이제 최근 1개월 동안 일본에서 AI 주식 하면은 테마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전선입니다. 일본의 전선주들이 지금 AI 시대 데이터 센터에 아주 고성능 전선을 대량으로 납품하면서 우리 예. 변압기가 테마주인 것처럼 일본의 전선이 테마주예요. 그래서 일본의 3대 전선 회사가 있습니다. 규모 크기로 치면은 스미토모, 후쿠오카와 후지쿠라 이렇게 세 개인데 예. 해외에서 대규모 매출이 가장 먼저 터지는 애는 후지쿠라예요. 그래서 후지쿠라라는 애가 1년의 수익률이 123%고 1개월 수익률이 42.84%가 나고 얘가 주도를 하면서 나머지 둘도 지금 끌려 올라가듯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이 전선 회사들이 지금 실적이 매우 좋고 그래서 이 전선 3대 전선 회사들의 수익률이 가고 이 중에 후루카만 지금 시가총액 100위권 미치고 두 종목은 시가총액 100위권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100위권 이내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100%씩 주가가 오르니까 지수가 가는 거죠. 그러면 개별 종목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요. 소프트뱅크 손정희 다들 좋아하시니까 아실 텐데 이 회사는 아시겠지만 라인 가지고 있거든요. 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뭐? 그러니까 그 일본 야후 파이낸스가 얘네 겁니다. 예. 그 야후 파이낸스하고 네이버하고 같이 합작해서 야후.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거를 지금 최근에 네이버 배제시켰잖아요. 예. 그럼으로써 일본의 PC 모바일 양대 포털이나 핵심 데이터, AI 데이터, 일본어 데이터 얘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얘네가 암이라고 하는 반도체 설계 세계 최고의 회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라피더스라고 하는 2나노 파운더리 만들겠다는데도 주요 주주예요. 예. 그럼으로써 이 소프트뱅크는 그 AI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생산까지 일본 AI를 대표하는 가장 중심 기업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소프트뱅크 그룹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어드밴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AI 반도체 공정에서 후공정 패키징, 전공정 앞단보다 후공정이 지금 핫한데 그중에 테스트 패키징 장비 세계 1위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 주가도 반도체 장비 회사 중에 압도적이고요.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SI라고 하는 IT 인프라 솔루션 회사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삼성 SDS가 이런 회사들이 일본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NEC나 후지츠 같은 회사인데 네. 일본이 놀랍게도 디지털 전환을 엄청나게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년째요. 강하게 하고 있다고요? 예. 엄청 안 되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일본. 어마어마하게 최근 2, 3년간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관련 회사들이 여기서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어요. 너무 안 하다가 뒤늦게 하고 있다. 뭐 어쨌건 그래서 지금은 이 회사들의 실적이 일본의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지금 실적들이 다 폭증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뭐 LG CNS라든가 삼성 SDS 같은 회사들은 사실 해외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이 회사들은 10년, 20년 전부터 해외 진출을 많이 하면서 NEC가 매출 비중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20%밖에 안 돼요. 해외 매출 비중이. 그런데 이런 식으로 커지다 보니까 회사들에 대해서 가치를 AI와 관련돼서 다르게 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선회사, 데이터 센터로 인한 고급 전선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이 3대 회사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 그룹 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예. 소프트뱅크 그룹과 관련돼서 그럼 뭐. 오픈 AI가 2월 달에 일본 방문한 거 아시죠? 네. 그때서 일본의 합작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소프트뱅크랑 오디오 합작법인을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소프트뱅크가 일본 기업들의 오픈 AI를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들을 직접 하는 거를 일본 소프트뱅크가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오픈 AI에 막대한 지분 투자도 했죠. 그럼으로써 소프트뱅크는 암이라고 하는 반도체 회사 그리고 라인하고 야오제펜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픈 AI라고 하는 미국의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과거에 요 파란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예. 분기별. 근데 요때가 뭐냐면은 요게 알리바바입니다.
한때 소프트뱅크는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이 알리바바 지분 가치였거든요. 그런데 아. 지금 알리바바 지분 가치 없어졌습니다. 예. 거의 없다시피 하고 요 파란색이 뭐냐면 암이라고 하는 세계의 가장 큰 반도체 회사가 주력이 됐고 오픈 AI는 비상장 투자라서 여기 지분 가치 표가 안 되는데 여기 들어가 있고 예. 최근에 인텔 지분 투자도 들어가고 있죠. 이럼으로써 중국 중심에서 미국 중심으로의 AI의 굉장히 중심 기업으로 떠 있고 예. 아까 말한 대로 야후 일본 최대 포탈인 야후재팬과 라인 야후를 장악을 함으로써 일본어된 디지털 컨텐츠 포탈과 관련되는 데이터, AI를 학습시킬 데이터도 여기가 장악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일본이 라피더스라고 하는 이나노 파운드리 회사를 일본 기업들 8개, 9개인가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회사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주요 주주도 소프트뱅크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AI라든가 AI 모델부터 적용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생산까지의 중심 기업이고 그럼으로써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순자산 가치 대비 시가총액 과거에는 이제 시가총액 순자산보다 많거나 갭이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최근 8월 달에 나온 실적 발표 자료에서 인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소프트뱅크의 주가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 쪽과 관련돼서 일본 반도체 장비 시가총액 1위는 도쿄 일렉트릭이에요. 근데 이 회사는 지금 한 1, 2년째 주가가 안 좋죠. 그런 우리나라 한정 같은 데예요? 아닙니다. 반도체 장비를 만든 회사인데 네. 반도체 공정에서 시가총액은 가장 크지만 앞단에 있는 전공정 장비, 식각 장비라든가 뭐 식각 장비나 증착 장비 이런 거를 만든 회사고 예. 어드밴테스트가 하는 거는 후공정의 패키징 쪽을 관련된 장비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반도체 장비 회사라 하더라도 전공정이냐 후공정에서 국내에서도 시가총액이 갈리거든요. 그리고 후공정에서도 글로벌 TSMC한테 메이저로 갈 수 있는 탑픽 기업이어야 되는데 예. 일본에서도 이런 식으로 반도체 장비 내에서도 글로벌 탑픽이면서 후공정에 집중하는 회사로 갈린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나 소재라고 해서 일본 기업이 다 좋은 건 아니라. 근데 거기에 글로벌 상위 기업에 일본 기업이 있고 이것들이 시총을 움직이는 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는 이 글로벌 MZ 세대들의 소비 감성하고 통한다는 말씀입니다. 일본 요즘 주식 중에 잘 나가는 게 예. 그러니까 뭐냐면 소비재들 중이나 감성 컨텐츠 기업들 중에 일본 거들이 꽤 많아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K-팝이라든가 화장품이나 라면 같은 게 잘 나가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일본에서 글로벌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소비재 관련되는 기업들이나 컨텐츠 기업들이 강하고요. 네. 그것들 중에서 이제 곧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종목으로만 먼저 말씀드리면 일본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에 하나인 소니 45.82% 올랐죠. 1년간. 그리고 아식스 운동화 아시겠지만 얘도 한 1년에 46% 정도 올랐고요. 아식스 많이 그리고 올랐네. 산리오 이제 많이들 아실 겁니다. 산리오 캐릭터들 많이 다니는데 얘 1년 수익률 117%, 1개월 수익률 30% 났고요. 그래서 이러한 캐릭터, 운동화 그리고 이 소니는 곧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컨텐츠 기업으로서 소니는 전자회사가 아닙니다. 곧 설명드릴 건데 이런 것들이 일본의 또 시가총액을 주도했고 산리오만 시가총액 100위권 미치지 이 친구들은 100위권 이내, 소니는 5위권 이내의 기업이죠. 그리고 여기 나온 것 중에 일본의 게임 회사들이 시가총액 상위에 있습니다. 닌텐도도 시총 5위권 안에 있는데 닌텐도의 시가총액도 1년간 69%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반다이 남코 장난감 회사지만 여기 게임 사업도 있는데 여기도 강하고요. 코나미 뭐 옛날 진 삼국지 게임 하던 회사인데 이 회사도 주가가 1년에 1개월 수익률 10%, 1년 수익률 72%고 이 회사들이 전부 다 시총 100위권 이내의 종목들이에요. 산리오가 그 헬로키티가 산리오예요? 맞습니다. 예. 쿠나미라든가 쿠로미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저거 6개 다 사요? 아니면 좀 줄여줄 수 있어요? 산리오가 왜 좋습니까? 산리오가 그 헬로키티가 언제적 헬로키티인데 그게... 헬로키티는 안 좋고요. 쿠로미가 좋습니다. 시나모놀이다. 뭐 좀 알아? 난 몰라. 뭐가 좋다고요? 예, 몰라.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정리를 하면 여기 이렇게 됩니다. 예. 한국의 K-팝, 화장품, 라면이 미국이라든가 지금 커져가는 것처럼 예. 일본 문화 소비재들이 글로벌 MZ에서 유행이고요. 특히 최근에 일본 방문객 국적 1위가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일본 소비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요. 그래요. 이게 일본, 중국 자국 내에서의 일본 제품 컨텐츠 소비로도 이어지고 있고 지금 일본의 미국과 서구권, 호주 관광객들도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오면서 이런 관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일본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IP 콘텐츠를 기반한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품이 호황이고요. 특히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애니메이션들이 최근 2, 3년간 넷플릭스를 중심한 글로벌 OTT로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애니메이션 사업부에서 수출 비중이 20, 30%가 안 됐는데 이미 지금 3년 전부터 애니메이션이 전체 매출의 해외가 50%가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강점이 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모두 폭등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혹시 한국에서 지금 영화관에서 가장 화제인 게 귀멸의 칼날이잖아요. 네. 개봉 10일 만에 300만 돌파했습니다. 네. 지금 올해 개봉된 영화 역대 최대 빠른 속도고요. 1000만까지도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네. 이 귀멸의 칼날도 소니하고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캐대언이 나왔던 그것도 소니가 만든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관련된 기업들이 강하고요. 그리고 일본이 장인 정신이 강하고 글로벌 일본 감성이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와 관련된 운동용품, 패션, 잡화, 음식 쪽 관련되는 기업들도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호응을 내면서 관련 기업들이 주가들이 모두 폭등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아니 그런 그렇게 거예요?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식스 왜 좋아하시나요? 아식스. 산리오 왜 좋아하시나요? 산리오는 잘 예,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식스는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소니와 관련되는 얘기를 좀 먼저 할게요. 자, 소니를 전자회사라고 얘기하시는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발표한 8월 달에 발표한 1분기 실적 얘네들은 3월 말기에서 그러니까 4, 5, 6 기준으로 했을 때 얘네들은 이미 콘텐츠 매출이 전사 매출의 66%, 영업이익의 76%입니다. 와. 이 회사는 게임이 매출액의 36%, 영업이익의 44%고요. 음악 사업부인데 음악 사업부 밑에 애니메이션 회사가 자회사로 있어요. 예. 그래서 음악과 애니메이션 합친데 이게 지금 27%고요. 그리고 영화가 12%, 6%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회사는 70%의 정도의 이익이 컨텐츠에서 나오는 회사인데 얘네가 만드는 TV 가전기기는 6이거든요. 그리고 일본 소니 얘기하면 엄청 많이 하는 이미지 센서가 겨우 요거예요. 두 개 합쳐봐야 30%대예요. 예. 그러니까 컨텐츠 회사인 거죠. 그리고 이 컨텐츠 회사 중에 저는 애니메이션 사업부가 앞으로 전사 이익의 40%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야, 근데 소니가 소니가 그렇게 커요? 애니메이션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여기 요거부터 먼저 그 소니 죄송합니다. 그거는 따로 저희 정리를 안 했네요. 그래서 귀멸의 칼날이라든가 굉장히 애니메이션 사업을 강조해서 이런 부분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소니를 컨텐츠 기업이라고 강조하고 전 세계에서 지금 일본 컨텐츠에 대한 관심 증가와 소니가 같이 간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중에 하나가 아식스인데요. 운동화 회사들 한창 러닝 열풍되면서 잘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걸 대표하는 온러닝은 최근 주가 안 좋고요. 아식스는 잘 가죠. 사실 저는 이 차이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특히 이 회사 아식스도 최근에 주가 안 좋다가 8월 달에 실적 발표 나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나면서 다시 튀었거든요. 온러닝은 인터뷰한 걸 보니까 요즘 미국이 약간 물가 상승 이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온러닝이 상대적으로 조금 저가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저가라서 타격을 받는다. 비싼 것만 내놓은 애들만 요즘 좋다. 그렇게 CEO가 인터뷰를 했던데. 근데 이제 서구권에 있는 온러닝이라든가 데커라든가 다들 별로 안 좋거든요. 물론 이제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공급망 관리라든가 제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통이면서도 최근에 MZ세대의 감성을 가지는 아식스하고 조금의 그 경험의 저는 차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아식스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고 아식스도 뭐 아까 주가 흐름이나 이렇게 보였고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게임입니다. 우리 이 프로가 이 운동화 전문인데. 예. 근데 저게 20대 소비 감성으로 아식스가 오른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러닝이나 이런 거. 그리고 사실 이제 뒤에서도 좀 이따 하나 설명드릴 것도 그럼 20대가 아식스를 좋아한다고? 그럼 저 같은 사람이 아식스 신고 다니면 아식스는 이제 망하겠네요. 그래. 그죠? 한국에- 20대 감성은 50대가 손대기 시작하면 20대가 안 한다. 그 페이스북 망한 게 엄마 아빠가 다 페이스북에 있어서 그렇잖아.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한국만이 아니라 글로벌로는 아직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호카가 요즘 그래서 안 된대잖아요. 50대들이 많이 신어가지고. 호카 나오네. 뭐 어쨌건요. 예. 예. 근데 이제 저는 그게 그 하드웨어 제품은 장인 같은 이렇게 감성이라든가 공급망 관리도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게 이제 저는 뭐 제가 온이나
뭐 호카 이런 것들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은 좀 그런 차이들, 특히 물량 공급이라든가 이런 거에 차이는 또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게임입니다. 참고로 닌텐도가 지금 일본 내에서 시가총액 3인가 4인가 그래요. 근데 닌텐도 스위치 2 지금 물량 없어서 못 팔아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난리거든요. 이상하게 가격도 인상하고 그 막 출시 전에 말이 많았지만 그래봤자 가격은 물량이 없어서 난리다. 그리고 반다이 남코 장난감 회사지만 2, 3년 전에 엘든링이라고 하는 굉장히 혁신적인 게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배급 판권이 반다이 남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젊은 남성들은 가성비 측면에서 게임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PC 게임이나 그런 콘솔 게임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맞춰주는 게 미국 업체들보다 일본 애들이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 게임 회사들이 아까 보신 것처럼 시가총액이 다 폭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외식, 패션 잡화, 스포츠 얘기를 했는데 이쪽은 시가총액이 100위권 밑이라서 언급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몇 개 언급을 드리면요. 여기 이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요 두 개가 외식 프랜차이즈인데 젠쇼 홀딩스라고 이거는 스키야라고 하는 그 쇠고기 덮밥입니다. 얘는 근데 시총은 큰데 1년 수익률이 21%밖에 안 돼요. 근데 얘도 이제 말레이시아나 이런 쪽에서 반응이 좋거든요. 근데 이제 얘보다 시총이 한참 낮지만 200위권 안에 있는 애 중에 푸드앤라이프, 이게 스시로라고 하는 회전초밥집입니다. 근데 이 스시로라고 하는 이 회전초밥이 지금 중국 북경과 상해에서 엄청나게 대박이 쳤어요. 우리나라 삼양식품 같은 개념이네. 그러니까 이거는 음식 프랜차이즈예요. 프랜차이즈. 네, 프랜차이즈. 현지의 음식 프랜차이즈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스키야 같은 경우는 그 쇠고기 덮밥인데 이것도 말레이시아나 동남아에서 터졌고, 근데 그거보다 스시오 회전초밥인데 이 프랜차이즈 매장이 중국에서 크게 터지면서 푸드앤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최근 1년 수익률과 217% 증가했습니다. 뭘 그냥 떴다 하면 2배, 3배네 막 다. 그리고 그래도 덮밥이 3배 가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아니 덮밥은 21%고요. 예. 회전초밥입니다. 덮밥이나 회전이나 덮는 거나 도는 거나 그게 다 팔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에서 얼마나 잘 팔렸으면 이렇게 됐겠어요. 와.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일본이 그치? 원래 사실은 중국 사람들이 회를 별로 안 좋아해요. 생물을 안 좋아합니다. 예. 그 벽을 뚫고 스시로가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물론 이제 또 다른 중국 진출했던 한 회사는 거의 망했는데 어쨌건 그런 것들이 약간 일본적 감성이 중국에서도 지금 통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은 양품계, 우리는 무인양품이 아시죠? 예. 이 회사도 주가가 1년간 135% 올랐고 1개월은 최근에 좀 빠졌어요. 최근에 좀 많이 올라서 좀 저기 빠졌는데 무인양품이에요? 예, 무인양품입니다. 양품 계획이요. 예, 양품계 회사 이름은 양품계획이고요. 우리 길거리 무인양품인데 저게 뭐라고 따블을 가? 한국도 한국이지만요. 중국에서 엄청 터졌어요. 무인양품이? 예. 아. 그리고 무인양품에 여러분 이게 관심이 있으시면 유튜브로 쳐보시면 무인양품에서 득템하는 품목들 쫙 나옵니다. 근데 심지어 화장품도 있어요. 무인양품 화장품 괜찮아요. 예,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2%가 좋아하는데 예, 그리고 무인양품 관련되는 그 쌀겨로 만든 그 스킨 괜찮아요. 예, 그리고 그 각종 정리 도구라든가 잠옷이라든가 이런 감성이 되게 잘 맞는데 그게 지금 중국에서도 엄청 잘 팔려요. 가격이 싸지는 않은데. 예. 모르겠어요. 이게 2배나 갈 일인지 난 진짜 모르겠어요. 그건 좀 더 얘기가 기니까. 그리고 여기 요넥스 최근에 그렇지. 일본에서는 토요타 빼고 다 오른 것 같아. 그렇지. 예. 다 올랐어. 나는 한류만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예. 인류가 훨씬 잘 나가네요. 인류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안 나가면 이런 기업들이 안 갈 수 없죠. 그러니까요. 요넥스는 뭐 하는 회사냐면 배드민턴 채요. 예. 배드민턴, 테니스. 테니스 1위. 중국에서 배드민턴이 그렇게 잘 나가요. 그럼 중국인들은 요즘 배드민턴 치고 회전초밥 먹고 무인양품 가서 쇼핑하고 예, 그런다고. 그러고 무인양품 가서 쇼핑하고요. 와. 경기 나쁘다며. 경기는 나쁘지만 일본 건 많이 산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주가가 100몇 프로씩 주가가 오르는 게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거는 중국에서 잘 안 팔리거든요. 중국에서는. 예, 뭐 소비재는 그렇죠. 소비재는 중국에서 옛날만큼 안 팔리잖아요. 예. 화장품도 그렇고 옛날만큼 안. 이게 중국뿐만이 아니라 이게 지금 미국에서도 분위기가 좋아요. 산리오 캐릭터들도 미국 분들이 오셔서 많이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일본이 소비재 분야에서 강한 거고 관광객들이나 이런 것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빨리 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핫한 것 중에 하나가 글로벌 공급망 균열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 심하잖아요. 그와 관련되는 기업들도 당연히 주가가 강합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 종합상사요. 그 버핏이 투자했다는. 예, 그것도 이제 곧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얘네들은 아까 앞에 비하면 그렇게 1년간 수익률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기껏 해봐야 20-30%밖에 안 되니까 예. 뭐 제가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래도 왜 얘들을 주목해야 되냐. 일단 월봉도 그렇고요. 사실은 이 회사들이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 1년 넘게 했다가 지금 다시 돌고 있어서 사실은 보수적 투자자라면은 저는 일본 종합상사들은 적극 추천드리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회사는 마루벤입니다. 뭐 그 이유까지 설명드리긴 좀 그러니까 넘어가고요. 설명해 주세요. 해줘. 뭘 남이 던지기만 해. 마루벤님만 왜 좋아요? 아니, 마루벤이도 가장 좋아합니다. 왜, 여기 있는 왜? 회사들 다 가지고 있고요. 왜? 진짜 마루벤이를 왜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마루벤이가 글로벌 공급망이나 이런 거에 대응을 좀 더 적극적하고 원자재에 대한 노출도나 이게 조금 적긴 해요. 예. 원자재 노출도가 예, 그러니까 일본의 종합상사들은요. 예. 그 광산이라든가 에너지나 이런 석탄이나 이런 광산들 직접 소유하거나 지분 투자한 게 많아요. 예.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석탄이라든가 금속 가격 같은 것들을 가격이 급락을 하거나 빠지거나 이러면 좀 덜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되는 것들에 대한 투자는 하지만 좀 직접 노출도가 적으면서 순수 유통만 한다 여기는. 예, 무역을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러한 좀 사업을 영리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얘기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방산 기업들 잘 나가잖아요. 예. 일본도 방산 기업 잘 나갑니다. 왜요? 그렇겠지. 일본도 지금 방산을 아니, 키우고 있고요. 예, 방산도 수출해요. 국방을 늘리고 있어서 예. 국방비를 많이 써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가 이제 방산과 관련되는 건데요. 일본의 메이저 방산 회사 중에 가장 제일 잘 나가는 게 미쓰비시 중공업이고요. 예. 그다음에 미쓰비시 전기, IHI, 가와사키 중공업인데 요 세 개 회사는 시가총액 100위권 이내고요. 이건 100위권 바뀌거든요. 예. 근데 이 회사들이 보면은 얘 오. 94%, 얘는 좀 적게 갔죠. 얘 150%, 얘 80%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주가를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도쿄가스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얘도 한 달간 15%, 55%인데 이게 글로벌 천연가스 파이프라인과 관련되는 공급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100위권, 200위권 내에서 다 주가들이 폭등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설명을 드리면 글로벌 공급망인 균열이 가시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나 에너지를 확보하고 이것들을 사업적으로 연계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그거를 가장 잘하는 회사가 일본의 종합상사들인 거죠. 근데 이 종합상사들은 원자재나 에너지를 많이 투자하니까 가격 민감도가 커서 사실은 좀 안 좋게 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원래 변동성이 크면 밸류에이션이 낮잖아요. 그리고 사업 구조 복잡한 것도 안 좋죠. 근데 최근처럼 야, 우리가 과연 석유를 원하는데 마음대로 구할 수 있어? 원자재를 원하는데 구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회사가 가치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2023년 아까 이제 앞에 잠깐 보시면 요때 피크를 찍고 주가가 빠졌어요. 원자재 가격이 그때 한번 좀 꺾였거든요. 그게 아직까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글로벌 공급망 위기 구간에서 선제적으로 이제 주가 조정 마무리되고 반등하는 구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크셔 해서웨이가 2025년 8월 28일 미쓰비시 상사를 기존 9.74%에서 10.23% 상향하면서 미쓰비시 상사 주가 급등하고 관련 종합상사들 주가들이 다 늘었는데 이것들을 원래 얘들이 10% 밑에만 가지고 있다가 예. 2월 달에 회사하고 미팅하면서 앞으로 우리 10% 이상 늘릴 수 있다라고 한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늘린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 확대 가능성이 높게 봅니다. 그리고 버핏은 제가 보기에 이런 가능성을 보면서 종합상사대에 투자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볼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방위 산업인데요. 네. 일본이 최근에 방위를 급격히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위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고요. 자국 조달을 넘어서 해외 수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이게 한국에서는 많이 언급이 안 되는데 8월 5일에 호주 차세대 호위함과 관련돼서 한국하고 일본이 붙었는데 일본이 이겼어요. 그러면서 미쓰비시 중공업이 이거 채택을 한다고 하면서 유가가 급등을 했고요. 일본어선 첫 호위함 수출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방산주가 강했고요. 이 중에 미쓰비시 중공업은 육해 공군, 사이버, 우주 전부 다 하는 일본의 저야말로 종합회사고요. 그래서 함정도 하고 비행기도 하고요. 탱크도 하고 미사일도 합니다. 미쓰비시 전기는 여기 계열사인데 미사일이나 레이더를 하고 여러 사업도 많이 하지만 최근에 방위 산업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주가가 강했고요. 가와사키 중공업은 잠수함이나 헬기 쪽에 강점이 있고 IHI는 엔진 사업, 항공기 엔진이라든가 이런 엔진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보통 일본의 방산 대형주를 대표하는 종목들이고 이들 중에서 이제 대부분 주가들이 급등을 한 거죠. 이 세 종목은
미쓰비시 전기 IHN은 시총 100위권 이내니까 지수의 영향도 컸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도쿄가스 얘기됐는데 도쿄가스는 미국 헤인즈빌이라고 하는 지역에 북미 가스전을 이미 수년 전부터 다수의 확보를 해서요. 현재 가스전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LNG 물류, 유통, 트레이딩, 발전을 총합적으로 하면서 가스의 일본 내 가스뿐만이 아니라 가스 사업의 종합 밸류체인을 다 장악을 했어요.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주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아까 앞에 보인 것들처럼 이런 식으로 주가들이 강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테마로 하나가 일본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건 지난번에 제가 3월달 가서 뭐 일본 부동산 기업들 한번 이렇게 방송하신 적이 있는데요. 3월 18일 날이요. 근데 이제 그들이 최근에 뭐 AI다 이런 애들 다 갈 때 못 갔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미쓰비시 부동산이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조정을 더해갖고 신고가 돌파를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미쓰비시 스미토모 이게 시가총액 100위권 이내 종목들인데 미쓰이는 좀 약하지만 미쓰비시 스미토모는 이제 연간 수익률이 이제 벌써 20% 넘어섰고요. 월간 수익률로 10%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노무라 부동산은 200위권 시총 밖에 있는 애인데 얘도 한 10%대 올랐고요. 그리고 일본의 최근에 철도 회사들 주가가 강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철도 관련되는 기업들 중에 대표적인 동일본 여객철도, 센트럴철도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최근에 10%, 14% 이상, 연수익률이 20% 이상 올랐고요. 저거는 코레일 같은 회사가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일본은 철도 회사들이 분리가 됐어요. 기차표 팔아서 돈 버는 회사. 예, 관광객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인플레이션, 관광, 도심 지역 가격입니다. 그리고 거기하고 조금 연관되는 세이브 홀딩스도 설명드릴 건데 세이브 홀딩스는 최근 1개월 수익률 30%, 연간 수익률 74%예요. 물론 이 회사는 철도로 기반을 했지만 지금은 부동산 사업을 주로 하는데 아직도 철도 사업합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이 왜 갔냐라는 걸 설명을 드리면 일본이 최근에 명목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가격이 실제 물가 상승률보다 더 크게 나가고 있고요.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고 인구가 부족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젊은 층들이 취업이 잘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들이 도심으로 몰려들고 도심 내에서의 경제적 여력이 취업이 잘 되니까 여력이 되니까 부동산을 사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으로 가격이 오고 있고요. 그래서 도쿄 중심으로 하는 도심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이 늘다 보니까 여객철도의 수요도 같이 증가합니다. 여기에 철도 회사들은 보통 철도 관련되는 그 선로뿐만 아니라 주변 부지도 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러한 부지들을 부동산 사업이라든가 새롭게 사업 개발을 하면서 사업을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앞에 나온 철도 회사 중에 동일본 여객철도가 주가 상승률이 최근 강한데 이 회사가 철도 사업의 여객 수입 플러스 도심지 내에서의 부동산 개발로 사업 확장을 한다고 하면서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그 원조인 세이브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통 부동산이 전체 매출의 60%가 넘는데 이 회사들이 최근에 도심지 자산 재개발이나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인플레이션, 관광, 도심 이 키워드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들이 보통 지금 시가총액 100위권 이내에서 일본 증시를 이끌고 상승을 하고 주도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신 게 5가지 테마잖아요. 금융, 뭐 AI, 또 뭐야? 또 그 각종 엔터테인먼트, 또 부동산, 뭐 이렇게 그리고 여러 글로벌 공급망이나 글로벌 방산, 공급망, 종합 상사.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아요? 다 좋아. 저는 결정장애라서 그냥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골고루 담아야 돼. 골고루 다 좋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니케이 ETF보다는 이렇게 튀는 애들 골라서 담는 게 낫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시총 1위가 제 마음에 별로 안 들 거예요. 뭐였지? 도요타. 예. 도요타는 아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가 한동안 주가가 못 갔잖아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강하지만. 그러니까 뭐 지수하고 상관없이 최근의 흐름. 근데 지금 이 말씀드린 흐름이요. 미국에서도 동일해요. 미국도 AI가 가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 방위산업 뭐 이런 쪽들이 가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소비자 관련된 데도 갔다가 한 거고 나이키 못 갔지만 아까 그런 회사들 갔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큰 흐름의 틀은 동일한데 그 흐름에서 그 나라 국가의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는 애들이 뭐냐라는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애들이 있다. 그리고 이 애들이 대부분 시총 100위권 이내에서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일본 증시가 좋냐 안 좋냐 얘기할 때 뭐 글로벌 수급이나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 개별 기업들이 좋냐 안 좋냐 경쟁력이 있냐 근데 제가 이런 기업들을 저는 이제 하나하나 다 보니까요.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이 있고 아직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세게 보는 편입니다. 일본의 우리나라는 K 문화라고 하잖아요. 예. 한류를. 예. 근데 일본은 쿨재팬을 민대. 쿨재팬. 예, 뭐 그런 일본은 쿨이야. 정부에서 좀 그 키워드를 해서 슬로건이 슬로건이 했습니다. 쿨재팬이라는 거예요. 야 멋지다. 아이서울류보다 훨씬 낫다. 쿨재팬이 그 한류보다 더 강한 분이 아니 솔직히 우리도 뭐 K 문화가 많이 발전돼서 라면도 잘 팔리고 뭐도 잘 팔리고 잘 팔리는 좋긴 좋은데 우리는 너무 우리 것만 보고 있어서 그렇지 해외에서는 일본의 그 쿨재팬도 장난 아니야. 그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냥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숫자하고 일본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숫자하고 일본이 조금 더 많습니다. 인구가 3배인데 그 일본이 관광 대국이니까. 조금 많으면 예. 한국으로 진짜 많이 와주시는 거네요. 아니 뭐 많이 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그러한 흐름을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건 또 다른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동화업계에서 아식스 같은 애라든가 캐릭터에서 산리오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애니메이션 관련돼서 귀멸의 칼날 같은 거 만들어내는 역량들이 예. 있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삼양식품이 그렇게 글로벌 라면을 못했으면은 한류 흐름을 음식료 쪽으로 못 가져왔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소비재 기업들 중에 제가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사와 전통이 좀 오래됐어요. 한국보다 뭐 패션 같은 경우도 되게 오래된 것도 많고 예, 양품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서양인들은 한국보다 일본 문화에 대해서 예전부터 좀 친숙도를 오래 가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최근에 이렇게 시너지를 내면서 좀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야, 일본이 도대체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어요. 와. 저 서병수 애널리스트께서 좀 더 자주 나와주셔서 오늘 전반적으로 한 20, 30개 찍어주셨는데 너무 많아. 요거는 내가 사놓을게요. 그러니까 20분의 1씩 해가지고 사놓을 테니까 예. 그 하나하나 기업들 스토리 있죠. 아까도 마루베니가 왜 특별히 더 좋아요 그랬더니 이것저것 잘해요. 그냥 그렇게 외워요. 바쁘니까 그랬겠지만 그거 하나하나 뭘 도대체 잘하는지 소니의 애니메이션은 뭔가 그렇고 그 업계에서는 뭐 왜 경쟁력이 있는지 중국인들이 무인양품에 가면 뭘 그렇게 좋아서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예. 이 리서치의 역량은 동아시아에서 아닙니다. 저는 그래. 최고잖아요. 그래. 한국에서 다른 사람들이 일본 기업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고요. 사업 보고서 보시면 다 나옵니다. 아니, 우리는 바빠요. 그러니까 좀 해줘라 좀. 예. 하나씩.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하여튼 야 요즘 관심이 없었던 사이에 일본의 그 회사들 사업 보고서는 뭐 어디 가면 볼 수 있습니까? 홈페이지 가면 다 있습니다. 일본어로 돼 있나요? 일본어로 돼 있고 영어로도 많이 돼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에는 구글 번역기가 있기 때문에요. 네, 잘돼 구글 번역기가 알아서 다 잘해요. 우리는 사업 보고서가 그 이른바 그 전자공시 사이트에 있는데 일본도 있습니다. 일본도 그 전자공시 사이트 있어요. 근데 IR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원체 잘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 그러니까 홈페이지는 뭘 어디를 그래. 들어가는데 뭐 언제 그거 뭐 가서 봅니까? 하는지 예. 좀 친절하게 좀 해줍시다 좀. 시간이 없어서 아니 좀 매일 나오면 되잖아. 좀그 매일 제가 좀 좋은 거 지금 중심으로. 우리 기분이 지금 어떠냐면 뭐 좋은지는 알겠는데 이게 왜 우리 이제 이걸 알았어부터 시작해서 이거 좋은 거 같은데 뭐 어떻게 해야 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미국 주식을 한 7, 8년 전부터 했었거든요. 네. 일본 주식도 뭐 그보다 한 1, 2년 뒤부터 했는데 음. 제가 5년 전, 6년 전에 엔비디아 좋다고 얘기를 하면 예. 그렇게 욕을 먹었어요. 왜요? 왜? 비싸다고요. 너무 많이 올랐는데. 우리는 욕 안 할게요. 근데 이제 제가 한 1년 전부터 일본 주식 좋다고 얘기를 하면요. 야, 다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오를 만큼 올랐는데. 예, 아니 그리고 뭐 일본이 뭐가 좋을 게 있어? 경기가 쇠퇴하는 나라, 노령화되는 나라, 저 나라 뭐가 있어?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뭐 얘기하고 지수 오른다 하지만 그냥 뭐 일본 놈들이 뭐가 좋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예. 제가 오늘 얘기된 게 일본의 어떤 기업들이 지금 지수를 이끌고 있나 어떤 뭐 짜잘한 기업들 다 시총 100위권 이내에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위주로 일본을 좀 하잖아요. 압시다. 예, 일본 기업을 하나라도 우리가 투자해서 돈을 뺏어 와야죠.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가져간 것처럼요. 그렇지. 예. 그렇지. 우리가 싸게 사서 비싸게 일본인들한테 팔아 먹자고요. 뭐 안 팔고 가지고 일본인 있어도 개인들이 아직 안 움직인다며. 참고로 일본은 제가 일본 주식 오늘은 내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했는데 일본 주식 시장을 보면요 한국이 아직 훨씬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동안 주식을 하는 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어요. 아, 그렇지. 예, 부동산도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어요. 그렇지. 근데 한 4, 5년 전부터 바뀌었어요. 아. 일본 도심지의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거 일본의 주식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게 지금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 되게 공격적이지만 기존의 기관 투자자들이라든가 방송에서 나오는 톤을 보면은 일본 주식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얘기들이 지금도 계속 나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15년 전, 20년 전 가치 투자 나오기 전에 딱 그 느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 암호화폐 몇 년 전에 투자한다고 하면 그거 인간이 할 짓이야. 애들이 아직 정신 못 차리네 하지만 최근에 비트나 이더하고 느낌이 좀 바뀌었잖아요. 예. 지금 약간 일본의 젊은 친구들이 일본 주식을 접근하는 방식이 그 느낌이에요. 근데 해외 투자자들은 지금 다르게 보고 제가 개별 기업들을 볼 땐 다르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 자산운용사들이 일본 진출해서 일본 현지인들 대상으로 일본 주식 판매하는 펀드 파다도 굉장히 잘 될 거다라고 강하게 확신합니다. 우리 배워봅시다. 우리 와, 나 진짜 모르겠어. 아니 지난번에 서병수 애널리스트가 산요 한번 슬쩍 지나가다 얘기한 적 있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산요 얘기했는데 좌병수 의학주라고 내가 그냥 신경도 안 썼어. 슬쩍 얘기하고 지나가는 게 막 두 배씩 슬쩍 튀고 했는데 뭐야, 조심해야 그게? 돼 이 형들은. 내가 한번 참고 키티? 무슨 키티야? 그리고 그래. 우리 다음 시간에는 산리오 여기부터 배워봅시다. 우리는 키티밖에 모르는데 뭐 하여튼 뭐 쿠로미 뭐 쿠로미 이런 거 애들이 있다는 있다니까 거야. 그것도 한번 보고 근데 뭐 사니오는 다들 잘 아시는데요. 좀 어른이 하라고 하면 좀 하면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예, 캐릭터 우리 둘이 나이 합치면 지금 100살이 넘어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해주신답니다. 예. 네. 일본 기업들 하나씩 좀 파보면 재밌겠네요. 그래, 우리 일본 주식으로 먹읍시다. 그러면 뭔가 더 속이 시원할 것 같아. 일본 주식으로 먹으면. 네, 그치. 알겠습니다. 투자만 하고 이렇게 유상증자에는 참여 안 하고. 그렇지. 그래. 그러면 얼마나 약오르겠어. 일본은 요즘에 유상증자 안 하고요.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가 배당을 더 하는 미국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다. 예. 네. 자, 일본 주식이랍니다, 여러분. 자, 네. 공부 좀 해봅시다. 오늘은 서병도 애널리스트님 진짜 콧대 높아. 좀 진짜 해달라면 아니, 뒷말이라도 해준다고 저는 하고 예. 다음에 뭐 핑계를 보통 대는데. 바쁘대. 아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요. 네. 자, 오늘도 잘 배웠습니다, 서병수 애널리스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